제30화 일본이 기억하는 이순신과 징비록의 영향.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은 영웅을 넘어서 성웅으로 불립니다. 1968년 광화문에 동상이 건립되었고 1975년에는 백원 동전 도안에 이순신 장군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조선은 물론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직후인 일본의 에도 시대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대상이었으나 서양의 문호를 개방한 메이지 시대에는 전략가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직후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은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히데요시의 잔존 세력들을 격파한 후 권력을 잡자 이전의 히데요시, 임진왜란, 기독교, 이에야스 등에 관련된 사건이나 무사들의 실명이 표기된 서적들을 엄격하게 단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에 관한 도쿠가와 막부의 기록 정리가 없어 허구적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로만 전승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실명을 모른 채 거북선의 특이한 모양이나 역으로 일본 수군의 패배담을 통하여 조선 수군을 상상하는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일본에 이순신의 구체적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95년 일본판 징비록인 조선 징비록이 교토에서 출판됩니다. 이 책은 두 권인 징비록을 네 권본으로 바꾸고 조선의 행정구역표, 조선 지도를 추가하고 한문에 일본어식 훈점을 추가하여 일본인들이 읽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일본인 이에케는 서문에서 이 책의 가치를 극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사가 간결하고 말이 질박하니 과장이 많고 화려함을 다투는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 조선 정보를 말하는 자는 이 책을 근거로 삼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조선 정벌기와 같은 책은 비록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 쓰였지만 이 역시 방증으로 삼기에 족하다. 오로지 이 두 책만이 실록이라 할 만하다. 징비록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전 근대의 일본이 경험한 가장 큰 국제전쟁인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이 663년 나당 연합군과 충돌한 한반도의 백강 전투 이래 1000년 만에 중국 군대와 맞붙은 일본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 구체적으로 조선과 명나라의 어떤 용맹한 장군들이 일본군과 맞섰는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상대편이 유능한 장수일수록 일본 장수들이 더욱 빛나는 법이므로 그런 일본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 것이 징비록을 통하여 알게 된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이순신을 천거한 자신의 공을 강조하고자 한 유성룡의 징비록 사과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719년 조선 숙종 시절 조선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의 해유록에는 조선 사신의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통탄할 일은 김성일의 일본 견문록 해사록과 유성룡의 징비록, 강항의 강양록 같은 나라의 기밀에 속한 것이 많이 실려있는 것이라 공개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모두 오사카에서 출판되었으니 이 어찌 적정을 정찰하여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다르겠는가. 나라의 기강이 엄숙하지 못하여 역관들이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결정짓는 청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순신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희귀한 이상적인 동양인 해군 제독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해전에서 전략적 사고와 지휘를 할 수 있는 해군 장수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이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1892년에 육군 보병대의 시바야마 나오노리에 의해 조선 이순신전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 참모본부에 소속되었으며 청나라에 파견되어 견문기와 지역 약도를 작성 제출하는 임무를 맡은 정보장교입니다. 그는 1888년에는 경성공사관에 파견되어 3년간 조선에 체류하였습니다. 시바야마가 조선의 지형을 조사하며 작성한 지도는 훗날 청일전쟁 시기에 활용되었습니다. 시바야마는 이 책에서 이순신의 출생과 청년기를 소개한 다음 이순신을 등용한 유성룡을 격찬합니다. 한낱 코르시카 출신의 포병 장교인 나폴레옹의 재능을 발견하여 부관으로 임명한 폴 바라스 사령관에 비유하면서 칭찬하였고
이순신이 첫 해전인 옥포 해전을 소개하면서 옥포가 위치한 거제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동양이 형세의 핵심 지역이라고 단언합니다. 훗날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진해만 일대를 장악하며 이곳에서 맹훈련을 한 이후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출발이며 일제강점기의 진해는 일본 해군에 의하여 중요 거점으로 사용됩니다. 그는 한산도 해전을 설명하면서 동료들에 앞서 공을 세우려고 남들보다 먼저 출격한 와카자카의 부대를 유인하여 거북선으로 쳐부수는 해전의 명수 이순신의 모습을 숫자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시바야마에 의하면 이순신의 성공 요인은 거북선의 거포, 함대 전체의 통솔, 척후병에 의한 조류의 파악과 지형 지물에 대한 숙지 등 정보 파악에 집약되어 있으며 이는 동시에 일본군의 패인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체의 관점에서 1592년 7월 7일 한산도 해전 이후 이순신의 활약으로 바다에서의 원주와 보급이 위험하게 되었고 이어 명군이 남하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순신이 투옥되고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패배하며 조선 해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으나 명량해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 이순신의 초점을 맞추어 경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노량해전 중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최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넬슨이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제국 해군 장병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는 일본 해군의 장군들이 경애하고 숭앙하는 제독은 넬슨 이외에 또 한 사람 있었다. 바로 조선 해군의 3도 해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었다. 이순신의 사당과 전적지는 부산, 거제도, 통영, 고성, 한산도, 남해도, 여수 등 남부 해안 일대에 점재하고 있었으며 일본 해군 장군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이 지역을 세심하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해 해군 기지에 있었던 장군들은 연중 행사로 제사를 지내기에 이르렀다. 평소에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국가 위기 시에는 최선을 다해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비록 적대국일지라도 존경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외적을 격파하며 온갖 안팎의 시련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를 거둔 장소라면 모두에게 존경받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순신은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이순신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의 하나는 19세기 말 일본인들의 이순신에 대한 존경에는 히데요시 조선정벌 실패에 대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